여러분, 섹스 없는 연애와 결혼은 가능할까요? 사연 들어볼게요. 전 40대 여성입니다. 30대 초반에 임신하고 아이 낳고 계속 잠자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피를 하네요. 남편은 생활력도 좋고 아이들도 잘 컸고 남들 보기엔 인고 부부입니다. 남편은 혼자 야동을 보며 자위를 하는 것 같아요. 성관계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섹스 없는 연애와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섹스가 결혼 생활에 왜 중요한 부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섹스는 소통이고 친밀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인마다 성에 대한 의식도 다양합니다.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는 성욕구가 있는데 파트너가 회피를 하면 참 답답하죠. 남편이 잠자리를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중년 싱글 남녀 몇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50대 여성이 본인은 이제 남자가 필요 없다고 하며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여자 필요 없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한 남성분이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정말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성관계는 남녀 차이도 있지만 개인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40대 남성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섹스 없는 연애를 해도 괜찮다고 해요. 외적으로 남성적 매력도 있고 몸도 건장한 남성인데 왜 섹스에 대한 욕구가 낮을까요? 전 중년 남성들이 섹스 없는 연애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남성뿐 아니라 아예 성욕구가 없거나 낮은 여성도 꽤 많죠. 어떤 40대 여성은 연애는 하고 싶은데 섹스는 하기 싫다고 해요. 연애를 하며 몇 번의 관계를 해봤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대화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만 먹는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해요. 처음부터 아예 성욕구가 없는 여성도 있고 갱년기를 지나며 성욕구가 사라지는 여성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서로 성욕구가 없거나 낮은 남녀가 만나면 트러블이 적은데요. 성에너지가 남녀가 딱 일치해서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 처음엔 맞는다고 생각해 만났는데 한쪽이 다양한 이유로 성욕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성욕구가 낮은데 성적인 욕구가 있는 이성에게 끌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상대가 회피를 할 때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성이 성욕이 낮은 이유는 크게 신체적 이유, 심리적 이유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신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오늘은 심리적 이유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볼게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중년 이후 남성이 성욕구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테스토스테론 분비 저하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성적 자극이 지나친 경우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성이 심리적으로 성을 회피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오늘은 지나친 성적 자극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부나 연인 사이 섹스리스는 늘어가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적인 성을 접하는 것은 점점 수월해지고 있죠. 인터넷엔 야동이 널려 있고 성을 매개로 한 성적 채팅도 하고 야동을 보며 자위도 해요. 사이버 섹스, 성매매 등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성에 습관화된 사람들은 파트너와의 잠자리에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게 보통 아내는 임신과 육아에 지쳐 있을 때 남편이 가장 많이 성매매를 하고 야동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도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혼자 사는 남성들 또한 파트너가 없는 경우 자극적인 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연애를 해도 금방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질려 하더라고요.
독일 디스부르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을 많이 시청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이 13% 떨어졌다고 해요. 또한 뇌에서 되뇌피질이 쪼그라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충동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학업이나 업무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동이 아닌 다른 것은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을 겪을 확률도 커진다고 해요. 미국 군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에 보면 비뇨기과 환자 중 파트너와의 성관계보다 음란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인 발기부전 발생률이 78%로 가장 높았고 음란물을 보지 않고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선호하는 그룹은 발기부전 발생률이 22.3%로 가장 낮았다고 해요. 즉 음란물 속 자극적인 성관계와 실제 성관계와의 괴리감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파트너를 보며 음란물 속 여성을 떠올리다가 조루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야동 안 보는 남자 거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는데요. 지나치면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동을 볼 수도 있고 자위도 할 수 있는데요. 파트너와의 섹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손쉽게 성욕구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죠. 나는 성욕구가 있는데 아내가 다양한 이유로 받아주지 못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파트너가 없어서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기도 해요. 또한 발기부전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야동으로 더 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나는 성욕구가 있는데 상대가 회피를 하면 별거 다 해보죠. 섹스리스라고 쉽게 헤어지는 게 어렵잖아요. 야한 옷을 입고 유혹도 해보고 대화도 시도해보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여행을 하거나 분위기도 바꿔보고 싸우고 원망도 해보고 변하겠지 참아도 보고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데요. 아주 가끔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대부분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조금 노력하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 회피를 하는 사람들은 애들 핑계대고 애들 방에 가서 자거나 거실에서 TV보다 자고 서재에서 자기도 해요. 성적으로 회피를 하며 잠도 따로 자려고 합니다. 희망회로 아무리 돌려도 회피하는 사람 바꾸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적인 것이 중요한 사람은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이혼은 더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이를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실행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모색하다 보면 성장도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행복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30대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마르티나 렐린의 나에게는 두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책입니다. 내용의 주 요지는 낮을 위한 남자와 밤을 위한 남자에 관한 것인데요. 서른의 저에겐 이 책 내용이 적잖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낮을 위한 남자와 밤을 위한 남자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여성들이 바라는 것이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여러분이라면 파트너가 성적으로 회피를 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